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뭘 배웠냐면은 물론 앞에서 배웠던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일단 생략을 합시다. 그건 점과 좌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요 얘기를 오늘 일단 배웠던 겁니다.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예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다? 예전에는 1차 함수를 주고선 이걸 그려봐라 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했던 것이 1차 함수를 주고선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게 이제 가장 흔하게 했던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어차피 저 자체가 이제 1차 함수인데 저게 직선이라는 걸 일단 이제 안다는 가정 하에서죠. 그래서 일단 두 점을 찾습니다. 두 점을 찾고 나서 그 두 점 끼리를 쫙 한 줄로 연결하자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두 점을 그냥 아무데나 두 점을 찾지 말고 이왕이면 좀 그럴싸한 점을 찾자. 나중에 응용 문제 풀 걸 대비해서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어쨌든 절편이라는 두 점을 찾자. 그냥 두 점이 아니라 절편이라는 두 점을 찾아서 그 절편 두를 마찬가지로 찾은 다음에 쭉 연결하자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이 식 자체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다. 왜? 이 식에는 x의 개수인 a가 기울기임을 이 뒤에 있는 상수 b가 y 절편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학습을 해왔다. 만약에 모른다면은 따로 와서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미 보여지는 건데 특별한 계산이나 변형 없이 그냥 바로 본대로 하자라고 해서 바로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즉 적당한 조건을 줄 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당한 조건을 줄 때 그 조건을 보고선 거꾸로 저 식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게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챕터 1 직선의 방정식 챕터 1은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찾는다라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3번 얘가 사실 제일 쉽다고 그랬죠.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며. 따라서 기울기가 m이고 m이라고 할까? a라고 할까? 이거 아니에요. 네.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일 때 이럴 때도 1차 함수를 찾아냈었다. 뭐라고? y는 ax 더하기 b라고. 이거 사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금방 찾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했던 게 여기에는 없는 나머지 한 가지였죠. 바로 뭐였냐면요. 네 번째.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얘기를 갖고선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공식. 2번 무슨 공식? 기울기가 m 완전 욕투성이네요. 기울기 m 그리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 이것을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y에서 y 좌표값 뺀 것을 좌변에 x에서 x 좌표값 뺀 거를 우변에 쓴 뒤 우변 전체에 기울기만큼 곱한 다음에 는 쓰면 된다라는 수식. 이해가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거는 이 기울기 자리가 단지 x1, y1, x2, y2를 빼시오만큼 들어간 거에 불과하다. 네 번째 절편과 같은 경우는 x절편 a, y절편 b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것 때문에 안 보이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건 지우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네 가지에 대한 거 하면서 특히나 2번이 중요했던 거 여기다 대개 붙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했었습니다. 두 번째 했던 내용 이걸 일단 지울게요. 두 번째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위치 관계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오늘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예. 불과 수업 종료한 지
1시간 반도 안 돼서 다시 새로운 진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약간 다시 복습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위치관계라는 걸 했어요. 위치관계. 그러니까 직선을 두 개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모든 종류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위치관계로 했었죠. 위치관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원래는 네 가지가 있지만 이제 평면에서 놓고 본다면 세 가지밖에 없다 라고 해서, 첫 번째가 평행하다, 두 번째가 일치한다, 세 번째가 이제 만난다예요. 특히나 만난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두 일차함수처럼 수식을 두 개 준다면 얘는 이제 기울기는 같은데 y의 절편은 다를 거야 라는 개념. 얘는 다 같은 거지 뭘, 다 같아야 둘이 일치하지 뭐, 쌍둥이인가 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다른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얘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 얘까지만 알면 일단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조금 더 추가해 본다면은 뭐 이제 이런 1차 함수 형식으로 직사방정식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또 하나는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마지막 수직 조건 같은 경우는 a, b, b-에 곱해서 더한 값이 0 나온다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쓰기 때문에 암기해 두면 좋고, 암기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준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잘 듣고 있겠죠? 지금 라이브로 못 들어도 집에서 편하게 편한 자세로 잘 듣겠죠? 미래의 일이죠. 어떤 지금 아니고 잘 들을 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배울 새로운 내용들 진도를 좀 더 추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이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전달해서는 전달하는 그 내용이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요 한 부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좀 현장 강의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 아쉬움이 좀 많긴 합니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363페이지. 일단 요 내용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이해 못해도 좋아. 표시해두고 다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요, 1번 직선을 식으로 줄 거예요. 2번 직선도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보다시피 이렇게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면 분명히 만난다고 했었죠 아까? 그럼 만나는 곳이 한 군데 생기는데, 요점을 지나가는 제3의 직선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조건만 갖고는 3이라는 직선은 사실 무한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쵸?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한두 개겠냐는 거죠. 그쵸?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직선을 단독으로 구하라는 못하고,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이 점도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주긴 할 겁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요, 이렇게 1번 직선, 2번 직선을 식으로 줄 때 3번과 같은 직선은 대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는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은 내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x제곱 더하기 3x라는 게 뭐야? x에 관한 식이야. 그치? x에 관한 식이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그냥 f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왜? x에 관한 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빼기 3이라는 식이 있네? 그쵸? x, y에 관한 1차 식인데, 지금과 같이 얘 같은 경우는
식 안에 문자 x도 등장하고 y도 등장하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f의 x, y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순서는 뭐 x, y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y, x도 괜찮긴 한데 뭐 보통은 지금과 같이 알파벳 순서로 x, y, z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직선도 표현하고 싶어서, 수직 모양 직선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직선 모양이 아닐 때에는 사실은 그냥 1차 함수처럼 써도 무방하다. 상관이 없다. 이것도 기억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다음과 같은 게 하나의 1차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보다시피 좌변이 어떻죠? x, y에 관한 1차 식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모양이네요. 그쵸? 따라서 이 식을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x, y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식이 좌변에 x, y가 등장했네? x, y가 등장한 식. 우변은 0이고 등모가 있네? 우변 0, 등모. 이만큼을 좀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식이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왜냐면 직선이 두 개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식에 대해서 뭐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이라고 칩시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좌변은 어차피 보다시피 x, y가 등장하는 1차식 모양이니까 대신 근데 아까 한 번 나왔단 말이야. 식이 벌써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얘한테 이름 f를 줬다면 얘는 다른 이름을 줘야겠죠. 왜냐면 얘랑 식이 다를 테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름 f 다음에 들어오는 철자인 g를 이용해서 이제 얘는 gxy라고 부를 겁니다. 얼마만큼을? 좌변만큼을 gxy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0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등식이 들어가는 이 방정식 모양은 gxy는 0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하나의 직선을 뜻하는 방정식은 그냥 좀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을 뜻하는 하나의 방정식은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1번 방정식이 fxy는 제로예요. 2번 방정식은 gxy는 제로입니다. 그럼 대체 3번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라는 거예요. 네, 3번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거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좀 힘들긴 한데 이게 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도 또 쓸 거니까 계속. 자, 일단 이거는 얘기했듯이 조금 힘들면은 일단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3번식은요 fxy gxy를 적당하게 실수만큼 곱하여 더한 거는 0 모양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일반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자, 쉽게 볼게요. fxy가 무슨 뜻이다? 이게 xy에 관한 1차식. 그쵸? 1차식이니까 여기에 상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xy에 대한 1차식인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2x 더하기 3y 빼기 1과 같은 1차식 모양에 5로 곱한다고 해서 이 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수가 변화하거나 하진 않죠. 그쵸? 0을 곱한다면 또 몰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똑같은 뜻이 됩니다. 어떤 1차식에 상수를 곱했어요. 그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수가 바뀔까요? 물론 차수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1차식이었던 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수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최소 어쨌든 1차식이 등장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1차는 0꼴의 방정식 모양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뭘까요? 당연히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건 직선이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직선이구나.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떤 직선일까? 어떤 직선이냐면 이 직선이요 저 교점을 지나가요. 이 교점의 좌표를 그냥 뭐 간단하게 A, B라고 합시다. 이 교점 좌표를. 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쵸? 이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점 중에 얘가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직선을 이루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가 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점은요, 여기에 넣어도 수식이 성립해야 되고, 여기에 넣어도 수식이 성립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 B, 즉 X 대신에 A를, Y 대신에 B를 넣었을 때 등호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F, A, B는 0. 무슨 뜻이야? G, A, B도 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혹시? A, B? 일단 얘가 여기 지난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가 일단 직선인 거야까지만 일단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A, B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과연 등호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A, B를 넣으면요. 그렇죠. FAB 0이거든요. 0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0이야. GAB 0이거든요. 여기다 B를 곱했으니까 0이야. 0 더하기 0이니까 0. 즉 등호가 된다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인 것 같다. 등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분명히 이걸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은 지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직선인데 넣었더니 되네. 즉 저점을 지나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한쪽 직선 방정식 써요. 또 한쪽도 써. 그 다음에 적당한 숫자를 하나 곱해. 뭐 양쪽에 곱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음을 이용하여 한쪽은 그냥 1 쓰고 한쪽은 적당한 숫자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서 이제 합쳐서 는 0꼴로 쓰면은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제 외우면 돼요. 지금은 일단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럼 나도 그랬어. 나도 학창시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는데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개념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개념 하나를 설명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몰아서 한 번에 한다고 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자취 얘기를 해야겠군요. 후덜덜. 이 자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택 지역에서 내신을 대비하고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 한 3, 4등급 정도 맞는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 4등급 맞는 애들도 자취의 방정식을 못 풉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자취 방정식이. 이게 고1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다 못 풀어. 어렵습니다. 이 뭐냐면요. 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점 P를 그릴 수 있는 방정식을 찾겠다. 이것을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쉬운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거. 좌표 평면 위에 여기 이제 2,0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 이걸 A라고 부를게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0,4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4. 여기는 이제 B라고 부를게요, 이 점. 한 점 P가 있어요, 한 점 P. 참고로 이 P는요, 대개 무수히 많은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 점 P가요, 지금부터 PA와 PB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됩니다. 상상해 볼까요? P가 어디쯤 있으면 과연 PA랑 PB랑 같을까? 일단 적당하게 한 여기쯤 하나 찍어서 여기쯤 있으면 P라는 점이 여기쯤 있으면 PA의 길이와 PB가 길이가 뭐 그럴싸하게 같을 것 같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은 이런 점을 찾겠지만 다른 학생은 또 다른 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쯤 되는 P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PB랑 이 PA랑 길이가 같아지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P라는 점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사실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A와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죄다 PB와 PA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 결론부터 말한 거긴 한데 어떤 이런 식으로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 위에 점 P를 잡게 되면 언제나 PA와 PB는 같아져요. 이 정확한 증명은 중학교 2학년 때쯤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알았으니까 그렇게 썼지만 실제 나는 이걸 구하고 싶다 이거죠. 이것을. 그럴 때 이것을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이 지금과 같은 이런 곳에 있다면 이 P라는 곳이 위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직선 위고 이 직선을 뜻하는 방정식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찾겠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이거 그러면 중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2,0이라는 점과 0,4라고 하는 점의 중점 찾기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1,2가 될 것이고, 이게 수직이등분이면은 얘랑 기울기 관계를 이용하면 이 기울기도 나올 테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기울기를 찾아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방정식도 또 나오겠구나.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푸는 거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자취라는 걸로만 풀 겁니다. 이때 요령이 있으니까 이 요령을 암기해 두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일단 구하려고 하는 그 점을 지금부터 추적할 겁니다. 이 점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쭉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그 자취를 우리가 훑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이 점이 쭉 지나가면서 새하얗게 눈이 내린 들판을 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나가는 피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근데 피가 이렇게 지나가네를 찾은 거예요. 피의 자취가 다한 것 같구나를 찾는 거죠. 일단 첫 번째 P라는 점을 일단 x, y라고 둡니다.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x, y도 괜찮고요. 알파, 베타, p, q, 뭐 s, t 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적당히 잡은 다음에요. 두 번째, 이 조건을 이용하여 수식을 만들 거예요. 일단 수식을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일단 만들 수 있을 만큼 다 만드세요. 계속 뭐 3개든 4개든 10개든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 겁니다. 관계식.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놨으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p, q로 처음에 뒀다면 p, q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수식들을 연립해서 말이죠. 연립이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는 뭐 뒤에 가서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지금 방금 들은 요 얘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순서에 맞게 말이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그림 지울게요. 간단하게 간단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2,0에 A가 있습니다. 0,4에 B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필기하려는데 안 보여요. 하지 마세요. 뭐 일시정지 누르고선 보면 되는 거니까. A, B 사이에 적당한 P를 하나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점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x,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A의 좌표도 2,0인 거 알고 B의 좌표도 0,4인 거 알아요. 우리가 x 좌표도 비록 문자긴 하지만 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렇지. 이게 바로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P의 길이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P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x 좌표끼리 빼 P와 A니까 이 둘을 x 좌표끼리 빼 x 빼기 2 제곱해 다시 y 좌표끼리 빼 y 빼기 0 0이 y죠? 제곱해서 더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PB 지금은 강의 중이니까요.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여기 내용에 관련된 거 질문하는 건 제가 받을게요. 나머지는 안 받을 겁니다. 뭐 채팅은 마음대로 하세요. P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X끼리 빼요. 그럼 X제곱이죠. Y끼리 빼요. Y 빼기 4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 같을 거라고요. 근호끼리 같으려면 아마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같을 거다. 이해가죠? 일단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얘기예요. 맨 처음 Px, Y라고 둔 다음에 적당한 수식을 만들어냈죠. 이 조건이 있었으니까 조건에 맞게 수식이 맞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연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양변 그냥 제곱해가지고 좌변은 x제곱 전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일단 이거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이죠. 우변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될 겁니다. 양변에 똑같이 존재하는 x제곱과 y제곱의 합을 똑같이 쏘고나면요 남은 이 1차식만 눈에 보일 텐데요. 이 1차식을 정리한 결과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하는 건 쉬워요. 이제 나머지는 이항하는 건데 뭐 이 나머지 두 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칠까요? 그럼 이제 플러스 4x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 우변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마이너스 8y와 플러스 16을 몽땅 쓴 뒤 는 0을 쓰는 거고 보시다시피 다 4의 배수기 때문에 양변을 4씩 나눕니다. 그럼 이제 x 빼기 2y와 상수가 12인가요? 그럼 나누기 4 하면은 3 되겠네요. 그쵸? 는 0꼴. 요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 직선이 바로 무엇을 의미했다? 이 수직이등분선 AB의 수직이등분선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의 방정식인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도 일단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해야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도 이해를 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도형의 이동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자체 방정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3등급, 4등급 많은 애들조차도 벌벌벌 떠는 거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쉬운 거 풀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고1 거예요. 이게 방제 있지 않나요? 없구나. 없네요, 방제. 고1 겁니다, 고1 거. 고1 수학 1. 교재는 바이블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 하나가 또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내용 할게요.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챕터로. 첫 번째가 방정식을 구하자. 두 번째가 위치관계를 이해하자. 세 번째가 거리를 구하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거리 구하기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을 할 건데요. 유도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사실 유도과정을 학생들한테 외워라 혹은 뭐 따라해봐라, 흉내내봐라 라고 하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제가. 솔직히 나도 학창시절에 이거를 유도를 안 해봤어, 참고로. 너무 길어서 에이 그냥 그렇대, 그런가 봐 라고 그냥 뭐랄까 믿은 거죠, 철석같이.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에 그랬는데 나도 증명을 학창시절에 안 해봤는데 애들한테 시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웬만하면은 아이들한테 이 부분만큼은 몰라도 좋다, 유도 과정은 몰라도 좋아, 대신 공식을 정확히 알고 쓸 줄만 알자라고 해서 그것만 한번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이 둘 사이에 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의 자체는 일단 중1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하겠죠, 또 분명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린 다른 말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한다? 최단 거리라는 걸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리랑 길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개념과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 할 때랑 내가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는 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온 그 총 주행 길이, 주행 거리라는 말도 쓰겠지만 어쨌든 거리와 어쨌든 길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통의 길이, 컵의 길이 라는 말을 쓰지 컵의 거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거리랑 길이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최단 길이에요. 최단, 가장 짧은 길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가 뭐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을 텐데, 우리는 가장 짧게,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못을 받고선 끈을 맨 다음에 얘까지 간 뒤 끈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지. 계속 잡아당겼을 때 더 이상 끈이 딸려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짧은 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딸려오지 않을 때. 이렇게 느슨하면 어떻겠어요? 잡아당기면 계속 딸려오겠죠, 그렇죠? 딸려다가 마지막까지 해서 더 이상 끌려오지 않을 때, 그게 최단 길이인데,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보통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은 이 직선의 길이를 재는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게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했던 거고, 이건 점과 점 사이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직선과 점입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직선과 점.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다고 치고 이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리냐? 가장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 짧은 거리는 어디냐? 그래요. 예상하듯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 위치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왜 이게 90도인지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이게 원이 왜 접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왜 반지름과 90도로 이루는지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정의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 하나의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게 바로 최단,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수식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점이 주어집니다. 우리 배웠죠? 직선은요, 일반적으로 쓰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고요. 점은요, 뭐 좌표니까 뭐 x1, y1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쵸?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다?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 이걸 찾고 싶은 거다. 예, 거리니까 뭐 디스턴스에서 d를 씁시다. d를 대문자로 쓸게요. 그냥 뭐 대부분 교재는 소문자로 나와 있는데 그냥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입체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뭐 상관없잖아요. 예, 소문자든 대문자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d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공식 유도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창 시절에 봤던 방법은 정말 완전 생 노가다예요. 진짜 그거는 제가 정말 비추이고요. 많은 교재에 이런 저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해서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일단 닮음도형 이용하는 거랑 이 나중에 배울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제일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교재도 풀이가 나와 있지만, 증명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시간 되면 천천히 읽어보고 하고, 제가 일단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일단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b를 일단 양수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혹시라도 나중에 헷갈릴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걸 기울기를 좀 먼저 좀 찾겠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제 by를 남겨놓고 이제 이항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되겠죠? 솔직히 뭐 기울기 구할 때 뭐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수항은 기울기랑 전혀 무관한 거니까 이건 사실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만 구한다고 치면 양변을 b로 나누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일단 기울기구나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요. b만큼 갈 때 마이너스 a만큼 올라가. 또 마이너스가 나가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b만큼 가면 a만큼 올라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죠? b만큼 가면 a만큼, 뭐 a 값의 부호에 따라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좀 바뀌겠지만 어쨌든 b만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직선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각상을 그리면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b 대 a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a 값의 부호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겠죠. a 값 부호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밑변과 높이의 b가 b 대 a, 그래서 기울기가 b분의 a만큼 나오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부호 따지고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뭡니까?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 일명 욕하는 거 아닙니다. 소공식이죠. 소공식. 여기서 일단 소공식이 나와요. 소공식. 뭐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이거 나중에 학원에 오면은 다시 한번 뭐 설명해 주던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 있을 때 기억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곱한 거랑 요렇게 오자 모양으로 곱한 거랑 같더라 라고 하는 바로 소공식이죠. 일명.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소공식이라고 배우는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일명 소공식이라고 불리우는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a랑 b랑 곱한 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d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저 디스턴스 d라며, d는 뭡니까 하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b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했을 거리기 때문에 a값 b값의 부호에 따라 지금같이 나온다면은 a, b 두 다 양수란 얘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은 이게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쓴 건데, 이거 이제 왜 썼는지 이해가요? b만큼 오른쪽 일단 간다고 가정하려고 한 건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a, b 그냥 절대값을 생각을 해. 편하게 그냥. 자세히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아직 예비 중3이니까, 아니 중3이니까 아직까지는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A, B는 얼마만큼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린 닮음 도형을 쓸 거예요. 닮음 도형. 뭐냐면요, 여기 좌표가 아까 얘기했을 때 x1, y1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 좌표는 뭐겠니? 여기 좌표는 일단 y 좌표가 같겠죠. 그러니까 y1은 맞는데 x 좌표는 얘랑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x0라고 할게요. 이거를 좌표가 다르니까. 이해가요? y 좌표는 같잖아요. x 좌표는 다르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물어보자고. 일단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 점이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죠.
무슨 얘기야? 이 직선을 만족시킬 거예요. 따라서 대입하면 성립하죠. 뭐라고? ax 제로 by1 더하기 c는 0. 이해하죠? 이 점이 이 직선이 있는 거니까. 그쵸? 얘는 없어요. 참고 얘는 바깥에 있는 점이고요. 얘가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예요. x 좌표 길이를 빼는 거죠. 물론 길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는 절대값의 x1 빼기 x0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비례식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좀 뭐랄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실제 우리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고 일단 요걸 좀 빼올게요. D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D는 이 D가 아니네. 이제 보니까 A, B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면 사실 이 길이는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수공식에 의해서. 그쵸? 여기서 말하는 D는 이 D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D는 이건데 일단 요 길이는 요 길이입니다. 오해할 수 있겠네요. 요 D가 우리가 원하는 D는 아닌데 요 길이가 요 길이입니다. 아까 했듯이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랑 같아요 라는 식에서 요 길이를 구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이 D, 이 D랑 저 D랑 같은 게 아니었어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자 이러면요 이 밑변 대 거리, 이 밑변 대 이 거리는 같을 거란 얘기예요. 닮음도요. 이라서. 그래서 이 밑변은 B였고 이 거리는 얘였습니다. 그래서 B 대 이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B라는 길이가 여기서 이 길이 즉 x1 빼기 x0의 절대값 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D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 수식을 통해서 D라는 값이 나와요. 어렵죠. 이건 뭐 쉽게 해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냥 어쨌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쓴 다음에 양변비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a 곱하기에 절대값 x1 빼기 x0가 나와요. 이렇게 해보면 알 겁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a를요 이 절대값에 넣어버려요. 그냥 어차피 a, b 뭐 이런 거 양수로 가장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ax1 빼기 ax0 되는데요. 절대값 아니 a 마이너스 ax0가 뭘까? 요거만 이항했다고 치면요 바로 얘예요. 그쵸? ax0로만 이항하면 마이너스 ax0가 우변에 생길 테니까. 그쵸? 얘는 뭐랑 같다? by1 더하기 c랑 같다. 요게 by1 더하기 c랑 같아요. 그래서 분모는 얘, 분자는 얘가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알만한 사람들은 이해도 가릴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외우는 것만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공식이니까 암기는 해야겠죠. 반드시 어떤 1차 방정식 모양을 일단 좌변으로 모두 이항한 값을 0으로 놓은 식과 또 하나의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은요 루트 분의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일단 모양은 루트 분의 절대값. 이 분모에는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게 들어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ab는 참고로 x와 y의 개수들입니다. 분자에는요 마치 이 좌변 수식에 얘를 대입한 것 같은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걸 지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대입해도 사실 0이 안 나오거든요. 얘는 안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치 대입하듯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이게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유도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바이블에는 뭐 이제 k배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기도 하고 되게 방법이 많은데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예제 8번까지 있으니까 8번 8개 문제를 풀고 끝낼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핸드폰 시계로 4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동영상 올릴 때는 제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가죠. 음악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 노래 가사 잘 들어보잖아? 그럼 평행선이 나와요. 평행선. 노래 가사 잘 들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보강 중이에요. 45분 됐다. 노래 끝남과 동시에 강의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교재는 바이블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동안은 바이바이 하고 있었군요. 네.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여기 그 말 나오잖아요? 평행선. 아까 수업할 때 내가 했던 얘기거든요. 평행선이라는 얘기. 네, 노래 하나 들었고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소화제님. 님. 네. 뭘 개타게 찾죠? 저는 지금은 보강 시간이라서, 다른 질문은 웬만하면 안 받겠지만,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안 하시면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 어디세요? 그게 애타게 찾은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에 그러셨나요? 네? 뭐 되게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별 내용도 없는 거군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가 어떤 거고 어떻고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네, 다른 날 방송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지금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어떤 걸 듣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거는 다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개념 설명은 다 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방정식 만드는 법을 외우자. 방정식을 암기해두자. 특히나 어떤 방정식이 중요하냐면은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 내용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y에서 y 좌표 뺀 거를 좌변에, x에서 x 좌표 뺀 거를 우변에, 그리고 우변에다가 전체적으로 기울기만큼 곱한 거를 쓰는 게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기울기도 알려주고 한 점도 알려줬을 때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요거 하나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게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이게 뭘 것 같아요?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이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직각으로 만나고 있구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거를 알면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아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였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나중에 원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했던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그 거리 공식이구나 하는 거. 사실은 이 11단원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요약하자면은 사실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할 게 더 많긴 하지만,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풀이야 어차피 뭐 답안지 있으니까 답안지 보면서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씩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1번부터 356페이지, 이제 1번부터 빨리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은 기울기가 2, 슬로프, 네, x절편이네요. 이번에는 그쵸, 특이하죠. x절편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이런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 있나요? 배운 그 방정식 만들기라는 거, 직선 방정식 만들기가 네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기울기랑 y절편을 할 텐데 이건 x절편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아니네.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날 때인가? 네, 이게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날 때예요. 약간의 페이크성이 있는 거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하의 뜻은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울기와 절편값을 할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비록 x절편이긴 하지만 거의 한 점을 지난다는 거랑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게 제일 무난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y에서 y 좌표를 빼요. 0. x에서는 x 좌표를 뺍니다. 이 우변에다가만 기울기를 곱합니다. 따라서 좌변은 y, 우변은 2x 더하기 6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y 절편을 의미하죠. 따라서 y 절편 값은 6. 2번 마이너스 4,1이라는 점과 6,5라는 점,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미드포인트를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짜리 이런 직선의 x절편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좀 문제만 다단계로 낸 거예요. 다단계. 이거 구하고 그 다음 또 이거 구하고 그 다음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걸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꽈서 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문제는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 점의 중점은 어떻게 구했지라고 했을 때 평균 구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x좌표끼리 더한다. 2 나오겠네요. 나누기 2하면 1 나오고요. y끼리 더한다. 6 나오죠? 나누기 2하면 3 나와요. 중점 좌표는 1,3이에요. 일단 하나 건졌죠? 1,3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이 있네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개 붙였던 거. 대개 어디 갔어?
대개 붙였던 그 공식입니다. 아까도 정리했던 첫 번째로 정리했던 그 공식 말이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y에서 y 좌표값 뺍니다. 다시 x에서는 x 좌표값을 뺍니다. 우변에다가만 기울기만큼 곱해서 등호 붙이면 끝입니다. 이해가죠? y 빼기 3은요. 우변값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고요. 마이너스 3 이항에서 플러스 3 쓰면 우변값 플러스 6 나오겠네요. 그쵸? 자, 일단 구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죠. x절편을 구하여라. x절편 구할 때는 뭐한다? y에다가 0 대입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y 0을 대입합니다. 준식은 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이항하면은 3x는 6이고요. 그쵸? 정리하면 x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가 바로 보다 x절편이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었습니다. 지우개 슉슉슉 지우는 동안 이제 학생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또 눈으로 살짝 읽어주면 정말 땡큐예요. 예제 2번 직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근데 직선의 개형이래요. 개형. 이렇게 나온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개형이라는데요. 개형이 뭐예요 대체? 개형? 개형이 무슨 뜻이지?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이제 ax 더하기 cy 더하기 b는 0이라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그려래.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 말투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은 그래프 안 그리고는 못 구할걸?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야 이게 지금과 같이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1, 4분면도 지나가고 3, 4분면도 지나가고 4, 4분면도 지나가는데 2, 4분면 안 지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야 이게 그림 없이는 못 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려를 시험에 못 내니까 돌려서 내는 거죠. 이렇게. 예. 어쨌든 개형이란 말 아까 얘기했듯이 개형이란 말은 뭘까? 이게 이제 계략적으로 그린 그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좌표가 정확히 없잖아요. 여기 얼마인지 눈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대략적인 모양. 무슨 모양이냐면은 최소한 이 그래프가 x 절편값이 양수이고 y 절편값이 음수인 거 정도는 제시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숫자로 1인지 3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인 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주는 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대충 주는 그림. 툭 던져주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무엇뿐이냐? 부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x절편 양수, y절편 음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직선이 오른쪽 위, 좀 어려운 말로는 한자어로 우, 상, 향 이렇게 부르는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었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지? 이렇게 그리려면은 너희들은 키보드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따다다다다다 오른쪽과 위를 계속 반복해서 움직여야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x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위를 누른다는 것은 y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는 즉 분모도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양수의 기울기야. 그치? 기울기는 양수고 y 절편값은 음수구나 라는 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지는 솔직히 뭐 개인 개취예요. 개취. 개취인데 뭐 독특하게 푸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제일 무난하게 푼다면은 1차 함수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1차 함수. by를 남겨놓고 이항해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거 b로 나눌 수 있게 없게? 있겠죠.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졌잖아. 그치? 기울어졌잖아. 기울어졌으니까 이건 1차 함수가 돼요. 그쵸? 이 수직으로 빳빳이 쓰는 거는 1차 함수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1차 함수처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평한 것도 1차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b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y는 뭐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뭐야?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양수란 뜻이야. 이게 양수이려면은 얘는 분명히 음수겠는걸? 그치?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만 양수니까. 올라가니까. 안 붙으면 음수겠죠. 그래서 b분의 a는 음수인데요. 요걸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게 보는 방법이 뭘까요? 어쨌든 이거 뜻이 둘이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눗셈 할 때 왜 음수 나왔지? 부호가 반대인 걸 나눴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a 곱하기 b가 음수다라고 보는 게 더 편리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곱하기와 나누기는 부호가 동일하잖아. 그치? 곱하기에서 양수 나오면 나누기에서 양수 나오거든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리하긴 해요.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y 절편인데요. y 절편 보다시피 음수잖아요. 그쵸? 이게 이만큼이 음수란 얘기는 요 부호를 떼고 오면 즉 b분의 c는 양수, 그 얘기는 b와 c는 같은 부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편리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잖아. A랑 B랑 곱한 게 음수인 거 알아. B랑 C랑 곱한 건 양수인 거 알아. 그러면 C랑 A랑 곱한 건 뭘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요. C랑 A랑 곱한 거, 과연 C랑 A랑 부호가 반대일까 같을까 이런 건데요. 뭐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B가 양수라면은 뭐 A는 음수겠지. B가 양수니까 C도 양수겠지. 따라서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거는 음수겠지. 반대로 B가 만약에 음수면 얘도 음수겠지. B가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겠지. B가 음수니까 C도 음수겠지. 따라서 A랑 C랑 곱한 거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겠지. 이렇게 논리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논리로 찾을 수 있다는 거. 논리로 못 찾게 된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변변 곱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B랑 BC를 곱해요. 그러면 AB 제곱 C 나오죠. 그쵸? 근데 결과로 놓고 본다면 어떤 음수랑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B제곱은 분명히 양수일 거예요. 0도 안 돼요. 참고 0도 쓸 수가 없어. 0이라면 등호가 됐을 테니까. 그쵸? 0도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양수예요. 따라서 요 둘을 곱한 게 음수가 되겠죠. A 곱하기 C는 음수다. 이렇게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없는 내용이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징적이에요.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A, B, C의 부호를 대충 알아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직선을 그립니다. 대충 마찬가지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그려서 양수 음수인지만 판단되면요 4분면 지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일단 CY 남겨놓고 나면 이항시킬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죠. 그렇죠? 양변 CC 나눈다고 치면은 Y는 마이너스 C분의 AX 마이너스 C분의 B입니다.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즉 A와 C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 부호가 반대라 그랬죠. 이거 분명 음수잖아요. 그쵸? 곱해서 음수면 나눠도 음수입니다. 요만큼이 음수인데 앞에 부호 하나 더 있죠? 그럼 이 전체는 양수가 돼요. 그쵸? 기울기 양수란 뜻이 됩니다. 다시 Y절편은 뭘까요? BC? B와 C는 부호가 같아요. 양수였죠. 그쵸? 그럼 나눠도 양수일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음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는 양수고 절편값은 음수인 그런 그래프인데 이거 아니야? 기울기는 양수고 절편값 음수 이건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건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거 못한다고 징징대면 난 어떡하니. 모르면 수업 시간에 제발 질문 좀 해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참 선생님을 너무너무 배려하는 나머지 질문하면 선생님 힘드실까봐 일부러 질문 안 하는 거지? 선생님 힘드실까봐, 선생님, 혹시 제가 질문해가지고 답변하느라 피곤하시면 어떡해요? 질문 안 할게요. 이래서 질문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자, 이제 3번부터, 이제 좀 짧게 푼 문제들밖에 없는데요. 이제 3번은요, 1번 문제. 2,3은 지나요. 지남. y는 2x 더하기 1에 평행합니다. 평행함. 그런 직선은 뭐겠는가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했던 건데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 단서로 사실은 기울기 2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무엇을 지난다고? 아까 했던 그 되게 중요한 그 공식이잖아. 그죠? 몇 번씩 나오죠. 벌써 요거 짧은 시간 동안 벌써 3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y에서 y 좌표 뺀다고요. x에서 x좌표 뺀다고요. 우변에다가만 기울기만큼 곱해서 등호 쓰는 거. 정리는 생략. 2번 문제. 마이너스 1,1, 3,3을 지나는 이 직선에는 수직이 되어야 된답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수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2,-1은 지나야 한대요. 마찬가지죠.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라는 조건, 사실 이게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두 점 지나는 거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복잡하게 x1, x2, y1, y2 하지 말라고. 이거 안 보이겠다.
복잡하게 x1, x2, y1, y2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 이렇게. 첫 번째 좌표를 아래, 위. 아래, 위. x좌표, y좌표. 이렇게. 아래, 위. 두 번째 좌표도 아래, 위. 그 다음에 빼라고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좌표를 적자, 두 번째 좌표를 적자, 빼자 하면 돼요. x2 빼기 x1 이러지 마. 이게 x1인가? 이게 x1인가? 고민하지도 말고 상관없어요. 그쵸?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4하고 분자는 마이너스 2네요. 2분의 1이네. 그치? 이 2분의 1이야. 문제는 이 직선은 2분의 1이지.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얘한테 요거 하는 이거 하는 그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직선이니까 아까 뭐라 했잖아.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반대 부호의 역수 모양. 플러스 2분의 1의 역수는 2지만 부호를 바꿔치기 한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했네요. 그러면 또 나왔어. 네 번째에 벌써 기울기는 얘고 얘를 지남이에요. 따라서 y에서 y 좌표값 빼시오, x에서 x 좌표값 빼시오, 오른쪽에다가만 기울기를 곱해서 등호 붙이시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뒤에 있는 이제 4번. 아유, 자리가 없겠는데? 일단 써. 일단 x 더하기 ay 빼기 1은 0. 그 다음에 a 빼기 3의 x 빼기 2y 더하기 1은 0. 자, 이렇게 두 개를 주고선 첫 번째 평행하고 싶어라. a는 얼마게. 두 번째 수직이고 싶어라. a는 얼마게를 찾는 거야. 일단 수직은 공식을 외우세요. 예, 그게 빨라요. 변형을 한다는 거는 좀 에바입니다. 에바. 예, 그건 힘들어. 그냥 외워. 수직은. 그러니까 x 계수끼리의 곱 a 빼기 3이죠. y 계수끼리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니까요. 그쵸?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외우세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a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외우시고, 사실 이 나머지 평행이다 이런 조건들은 사실상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 연립방정식에서 했던 거예요. 이미 우리 연립방정식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평행은 뭐다? b가 같다. x 계수 b, y 계수 b. 하지만 상수 b는 달랐다. 그래서 x 계수 b,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렇게 가로로 쓰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문제 자체를 적을 때에도 이왕이면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적지 말고 세로로 적는 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적는 거죠. a 빼기 3의 x 빼기 2y 더하기 1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x 계수 b 예분의 예, y 계수 b 예분의 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바로 a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세 번째인 1분의 마이너스 1. 이건 나오면 안 돼. 이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건 중요한 거냐면은 앞에 걸 풀면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면 a가 두 개가 나오겠네. 그치? 생략.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둘 중에 까딱하다가는요, 얘 대입하면요, 이 셋이 다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일치에 해당하는 거죠. 평행이 아니라. 그쵸? 일치에 해당하는 거. 셋 다 같으면 일치였단 말이야. 얘가 달라야 평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실제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 값이.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 1 안 나온다는 얘기는 a 값이 2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혹시 답 구한 것 중에 2가 나오거든 그걸 빼라. 나머지 답만 답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4번 일단은 뭐 다 풀진 않았고 어차피 뭐 있으니까 답안지에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풀면서 즉 보이죠? 어떤 공식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하겠지만 확실히 객관적인 통계로 봐도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공식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미적분 1 가서도 쓰게 될 겁니다. 예제 5번 2x 빼기 y 빼기 4 더하기 k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와, 얘가 누군지를 구하시오. 이거는 교재에다가 대개를 그려야 돼. 대개 잠깐만 있어봐. 대개 갖고 올게.
이거는 대개를 그려야 돼. 이거는 웬만한 응용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푸는 예제 중에서는 아마 얘가 베스트 1일 것 같은데, 얘가 베스트 1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공식만 쭉 쓰는 거니까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걸 볼 수도 있어. 어떤 1차 적당한 상수배를 한 다음에 더했는데 0 나왔네. 이렇게 본다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얘 0과 얘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항상 그 교점을 지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아까 쌤이 그거 모르면 넘어가라면서요, 이렇게 이제 좀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 맞게 설명해 줄게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해보자고. K값에 관계없이 란 말,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K에다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 K에 관한 항등식 기억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X는 B를 푸시오. 가장 기본이라고. 이걸 푸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를 A가 얼마일 땐 뭐고 A가 얼마일 땐 뭐고 A가 얼마일 땐 뭐예요. 이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 일단 A가 0이 아니면 방정식, A가 0이고 B가 0이면 항등식이에요. 그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항상이란 말. 그렇죠?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됩니다. 네, 지금 보강 중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요, 그 문자의 개수도 0, 나머지도 0이면 돼요.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 개수인 이만큼도 0, 이만큼도 0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1도 0이고 2X 빼기 Y 빼기 4도 0이란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니까 얘가 K에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 뭐겠어. 제가 저거 보면 직선 모양인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저 직선은 무슨 뜻이야? 저 직선은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외워야지 뭘 어떡하겠어. 나머지 쉽잖아. 두 개를 뭐 연립해, 변변 더해. 그럼 뭐 이제 3x고 y는 지워질 거고, 뭐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x는 1이고요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2 나올 테니까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다 될 겁니다. 뭐 그렇죠. 원래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걸 또 느끼게 되죠. 이제 아,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는데 요 단원에서 또 이렇게 배우네. 우와, 다음 단원 또 바뀌려나? 막 이런 좀 기대감이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겠지. 어쨌든 좀 많이 하다 보면요, 예전에 풀었던 거랑 뭔가 다르게 푸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지나고 나면 재밌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들, 시험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해결해야 되는 과제, 숙제라서. 근데 그것을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밌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케이지 안에서 막 피터지게 싸우는 그 격투기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재밌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재밌고,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당연한 소리, 당연한 거네. 응? 근데 이제 그 내신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제 예제 6번이 일단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그거를 응용하는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3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는 직선과 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 두 직선에 일단 교점을 지나고요. 또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도 지난다 이겁니다. 그런 직선은 누구에게 있는가 찾아봐라. 이게 정말 앞에 내용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긴 하죠.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어쨌든 찾을 수가 있어. 뭘로? 연립방정식으로. 사실 이건 뭐 여기 마이너스 2y 여기 플러스 2y니까 사실 변면 더하면 금방 나오긴 해요. 사실 금방 나와요. 사실은. 그쵸? 변면 더하면 뭐 4x
금방은 나오겠지만 분수 때문에 짜증나겠네요. 예, 빼기 7은 0이기 때문에 x는 4분의 7 대입하면 또 y 나오겠죠. 분수로 둘 다. 근데 교점 나왔으니까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네 해가지고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러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겠지. 그런 식의 완전 내가 얘기했듯이 난 일본어를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뉘앙스가 없어요. 뉘앙스. 그런 노가다를 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완전 쌍 노가다를 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라는 말 나오면은 그래 간단하게 하자. 우변 0 만들었죠. 둘 다. 그쵸? 한쪽 지우고 한쪽에다가만 가로쳐서 상수배 플러스 하면은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자 아까 얘기했던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다. 하면은 요 조건이 지워지는 거예요. 싹.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얘만 남았죠. 얘가 얘를 지나가야 돼. 쟤가 얘를 지나간다고. 무슨 얘기야? 2,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x에다 2를 y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6이고요. 곱하면 플러스 2고요. 빼기 6이 있고요. 더하기 k배에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고요. 다시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0 나와야 한다고요. 요건 지워지니까 2 플러스 요것도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k에서 0 나온다는 얘기는 k 값이 2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걸 2배 해서 이렇게 쓴 게 답이란 얘기예요. 답. 그 답은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뭐 2x, 3x니까 5x가 되겠고 y 계수는 4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y일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제 문제가 2개 남았습니다. 이제 7번과 이제 8번. 2개만 하면은 오늘 보강은 끝입니다. 오늘만 보강이 끝이지 방학 보강은 이제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할 겁니다. 원의 방정식으로 할 건데 원의 방정식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7번 라이브를 보고 있는 학생 혹시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방송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3일 동안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이후에 볼 수도 있잖아. 다음 주 목요일에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참고해서 주소는 내가 나중에 핸드폰 문자로 찍어주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는 이 점의 자취 방정식을 구해봐. 너 자취하니? 뭐래? 아이씨. 자취 방정식을 구해봐. 자취 방정식을 구해봐. 뭐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좌표를 둔 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식이 나올까를 찾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xy로 둔 다음에 fxy equal 0라는 식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xy 사이랑 관련된 하나의 관계식 말이죠. 아재요. 네, 아재 개그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네가 한번 가르쳐보던가. 한번 가르쳐봐야지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예전에 내가 저기 EBS나 뭐 다른 사람들 강의하는 거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 타이밍에 저런 농담을 할까 싶었는데 수업하다 보면 알아요. 진짜 와 진짜 애들이 이렇게 피로함이 느껴져. 이렇게 눈이 막 감긴다든지 막 이러고 있다든지 이게 보여. 그럼 그럴 때 이제 주의 환기를 위해서 약간 좀 썰렁한 농담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나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무도 없는 학원 강의실 학원에 카메라 하나 컴퓨터 하나 켜놓고 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많이 나를 본다고 친다면 저 정신병자구나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혼자 떠들고 있나 이게 싶겠지. 힘든 거라고 이거 어떡해.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인데 이게 무슨 뜻이면 이게 말이 국어가 좀 어렵죠. 이게요 PA랑 PB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A와 B에서 같은 거리만큼의 P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는 분당. 이게 뭐라는 거야. 네, 정신줄로 났나봐요 지금. 썰렁한 농담하고 있습니다. PA가요 P부터 A까지 거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 이해 가죠? 이게 P의 길이. P의 길이는요, 루트에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X, Y 같은 문자를 앞에다 쓰고 숫자를 뒤에다 쓰는 게 편리하죠. 이게 같다는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정리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이, 자체 방정식에서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X, Y 혹시 범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하다 보면 가끔씩 X, Y의 범위가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한정된 도형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사각형 내에 한 점을 잡았을 때 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P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정사각형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P의 자체가 돼요. 이 이상 더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그 범위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뭐 제곱해서 전개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지금에서는 뭐 실수 조건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안 내니까 다행스럽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8번. 와, 이렇게 빡세게. 이게 아마 실제 수업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걸? 왜냐면은 아이들 표정이 보이거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은 애들 막 죽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막 적느라 바쁘고. 그래서 이제 막 기다려주고 하다 보니까 수업하면은 이 정도 못했을 텐데 이게 강제 송출이죠. 강제 송출. 방송 강제 송출하다 보니까 진도를 빼는군요. 희한하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평행한 것만 낼 수 있어요. 두 직선이 만나는 거는 거리가 제로잖아. 그치? 이 점에서 둘 다 겹치기 때문에, 두 직선이 겹치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0이에요. 0. 그럼 일치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기 2학년 마지막 범위에 해당하는 기하 벡터라는 곳에 가면은 꼬인 위치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꼬여있는 이 위치에서도 최단거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뭐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낼 수 있는 건 오직 무엇뿐이다? 평행선 뿐이에요. 평행선. 평행선에서의 거리를 구하시오죠. 평행선인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예. 3과 마이너스 4, 3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 계수 b가 3분의 3, 1이고요. y 계수의 b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1입니다. 이게 같죠? 그러니까 평행해요, 분명히. 일치는 안 하죠? 왜? 나머지 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8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평행선인데, 평행선은 특징이 뭐냐? 평행선은 어디에서 재도 이 거리가 같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노래 한번 다시 들어볼까? 예. 평행선은 뭐라고? 만나지 않는 우리들 사이처럼. 가사가 뭐였지? 엔딩곡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가사를 까먹었으니까 엔딩곡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평행선처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해도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잖아요.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얘기는 언젠가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거리는 어디서든 같습니다. 즉, 내가 이 직선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찾아. A든 B든 C든 좋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아무 점이나 찾는 거야. X계수가 이렇게 3과 같은 홀수다 보니까 8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X는 그냥 0으로 때려 맞춰. 그 Y에다 2 넣으면 딱 되지 않아요? 그쵸? 0 지워버리고 2 맞추면은 8 나오죠. 더해서 8 나오면 0 나오죠. 0,2.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직선을 얘라고 가정해 본다면요. 이 직선의 어딘가에 0,2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0,2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0,2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잰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분의 절대값이고요. 여기다 뭘 생각하라고? 피타고라스 같은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거. 3, 4. 물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한 모처럼 생각해라. 마치 이 좌표를 대입해서 마치 지나는 것 마냥 계산하듯이 계산하라. x에다 0을 y에다가 2를 말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0 빼기 4 곱하기 2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0일 거고 3제곱 4제곱 더하면은 9 16에서 25 루트 25는 5가 나오죠. 그래서 거리값은 2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번은 그냥 정말 친절하게도 이 출제자가 딱 쓰기 좋게 만들어 놨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페이크라고 할까요? 좀 괴롭히려고 만든 문제인데요. 2번은 오히려 1차 함수처럼 줬습니다. y는 x 더하기 1, y는 x 더하기 3.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를 써볼까? 아, 이거 단점이 있네. 이게 학생들 얼굴을 보면은 막 새로운 풀이법 같은 거 막 떠오르고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풀이법이 안 떠오르네요. 이건 사실은 뭐, 원래는 이제 x 빼기 y 더하기 1은 0. 얘도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을 놓고 풀란 문제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거든요.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했듯이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지나는 임의의 점, 0,1 같은 점이 있겠죠. 그쵸? x 0 넣고 y 1 넣으면 되니까.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 겁니다. 뭐, 루트 해가지고, 피타고라스처럼 절대값,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분자에다가는 요 0,1을 마치 대입해서 집어라. 그래서, 0 빼기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답은 이거예요. 뭐,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1차 함수에 한해서는 그 공식이 필요 없기도 해요. 가끔씩.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둘이 기울기가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편의 차이는 2예요. 그쵸? 절편의 차이는 2란 얘기는 위로 두 칸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 1짜리를 원점에 그래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만큼 차이가 2구나를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건 사실상 이거고, 이거. 근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똑같아요. 여기도 2죠. 그래야 기울기 1 나오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2루트가 됩니다. 아까 배웠던 공식이죠. 일명 소공식입니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따라서 d는 얼마다? 2루트 2에다가 d를 곱한 값은 4가 나오기 때문에 d는 2루트 2분의 4.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거를 굳이 일부러 이렇게 뭐 직선방정식 만든 다음에 이걸 찾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아까 했듯이 소공식을 적당히만 활용하면은 거리 공식을 좀 쉽게 외울 수도 있죠. 뭐 이걸로 이용해서 그 다음 단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쓸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고요.